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안에 세상을 뒤흔들 만한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무역에 관한 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의미심장한 예고와 동시에 정작 발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감춘 채 긍정적인 것이라는 모호한 수사로 일관하는 모습은 과거 거침없이 직설적인 트럼프의 모습과는 분명한 온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어휘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내부와 외부를 둘러싼 복합적 위기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범 100일을 맞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겉으로 보기엔 이탈자도 적고 충성심으로 뭉쳐있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각 핵심 인사들의 입지 약화, 외교 라인의 불협화음,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채권 시장의 불안이 서서히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중 간의 전략적 대치와 외교 단절, 트럼프 관세 정책의 혼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까지 겹치면서 트럼프는 점점 외교 경제 양면에서 고립된 리더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던지는 매우 큰 발표란 메시지는 오히려 그 자신이 처한 위기감을 반증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균열과 외부 압박, 채권 시장과 미중 관계, 그리고 월가가 진단하는 트럼프의 유약함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충성을 핵심 덕목으로 내세우며 안정적인 내각 구성을 자랑해왔습니다. 1기 행정부 당시처럼 각종 유출과 배신, 사임이 연달아 발생하던 혼란상은 사라졌고 겉보기엔 충성심과 결속으로 똘똘 뭉친 행정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권력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그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일론 머스크 전 정부 효율부 수장입니다. 트럼프의 핵심 동맹으로 불릴 만큼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고 내각 회의에서도 30분 가까이 발언을 이어가던 실세였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구조조정과 월권 논란은 다른 부처와의 마찰을 불러왔고 결국 그는 본업인 테슬라 경영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시사하며 내각 중심부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트럼프 내각 내부의 불편한 동거가 서서히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교 안보 라인의 불안정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시그널 게이트라 불리는 군사 기밀 유출 사건에 연루되었고 사적인 출장 동행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트럼프 지지층 내에서조차 진정한 MAGA 인사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상징이었던 강경 외교와 안보 우선주의가 내부 균열로 인해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의 존재감 부재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트럼프와 40년 지기라는 배경만으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루비오는 실무적으로는 중동과 러시아를 종횡무진하며 활약하고 있는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에게 완전히 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신뢰를 기반으로 내각을 꾸렸지만 현실 정치와 외교 현장에서의 무능은 곧 내각의 전체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트럼프 2기 내각은 겉으로는 충성심으로 단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실세의 이탈, 기능적 마비, 책임 회피 등의 문제로 내재적 균열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트럼프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불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껏 강경한 발언과 돌파 전략으로 지지층을 결집시켜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의 조심스러움은 내부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방증입니다. 정치 지도자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경제의 균열입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도 외교 실패나 언론 보도가 아니라 바로 채권 시장의 불안정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탄탄해 보일지 몰라도 시장 깊은 곳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재정 전략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최근 미국 채권 시장은 뚜렷한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곧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의 폭증으로 직결됩니다. 트럼프가 1기 때부터 강조해온 부채 축소와 작은 정부라는 철학은 현재의 채권 금리 상승과 완전히 어긋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자신이 내세운 경제 철학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기본관세와 90일 유예 조치가 포함된 상호관세 제도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낼지 시장과 기업들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가 관세의 실질적 내용과 유예 조치의 해석에 대해 혼란에 빠진 채 관망하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정책에 대해 학습하거나 조율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장과 정책 사이의 불일치는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위험한 형태로 전이되고 있으며, 이는 곧 투자 지연, 고용 위축, 비용 전가 등 실물 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중국이 제외되었다는 점은 정책적으로도 방향성을 잃은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90일 유예 대상에서 중국만 배제한 조치는 월가에서는 중국을 공개적으로 자극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중국의 반격 가능성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늘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채권 시장만큼은 그 어떤 정치적 수사도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숫자와 수익률, 그리고 시장의 신뢰만이 작동하는 이 공간에서 지금 미국 정부는 점점 더 위험한 외줄 위에 서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가 당장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 경제적 불안을 덮으려 할수록 채권 시장은 더욱 냉정하고 무자비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전략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백악관은 중국과 계속 대화 중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협상의 여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국 간 소통 채널이 거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메시지에 일절 반응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을 통한 간접 발언조차 내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무시가 아닌 전략적 무대응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혼란과 내부 분열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움직일 필요도 반응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 내의 정책 혼선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스스로 문제를 키우게 만들고, 그로 인해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 방관을 통한 전략적 압박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은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내 대기업들에게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은 정책 순응적 행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 내부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90일 유예 조치에서 중국을 제외한 것은 겉으로는 전략적 결정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국 국민들의 자존심에 직접적인 상처를 준 조치였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 결정을 매우 치명적인 외교적 실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내 반미 감정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존심을 중시하는 국가이며 모욕당한 상황에서는 결코 쉽게 협상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외교적 심리적 우위를 확보한 채 미국을 조용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정치 불안과 채권 시장 불안정, 관세 정책에 대한 기업의 혼란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이 먼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시간을 우군으로 삼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정체 상태는 단순한 미중 갈등의 연장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리더십과 국제 위상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트럼프가 왜 이전보다 조심스럽고 유약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가장 뚜렷하게 설명해주는 장면이 바로 이 중국의 침묵일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관세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상호관세 제도입니다. 이는 동맹국들에 대해 일정한 유예 기간을 주면서 무역 재조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중국만을 예외로 지정했다는 점입니다. 이 결정은 전략적으로는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였겠지만 외교적으로는 명백한 실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월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조치를 단순한 통상 압박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적 자존심을 건드린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강력한 국채주의를 바탕으로 체제를 이끌고 있는 만큼 중국만 빼고 모두에게 유예를 준다는 메시지는 중국 내부에서도 굴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곧 중국 민심의 반미 감정 확대로 이어졌고 정권 차원의 냉각 전략을 정당화시켜주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국가는 자존심을 훼손당했을 때 절대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보고 만다는 식으로 철저히 무시하고 시간을 아군으로 삼아 상대가 먼저 무너지기를 기다립니다. 이번 유예 조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내부 결속과 대외 전략 재정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협상을 요청하게 될 때까지 정치적 외교적 상호작용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반응은 단지 미국의 외교적 고립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친 심리적 충격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 미국 기업들의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세 체계의 불확실성에 중국과의 외교적 단절이 겹치며 기업들은 투자와 생산 계획을 유보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즉, 트럼프가 구상했던 강경한 압박 외교는 오히려 중국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기업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상황을 트럼프 스스로가 가장 잘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지금 외교적 전략이 아니라 외교적 고립 속에서의 방어적 해명에 몰두하고 있는 셈이며 월가는 이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여전히 강경한 어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3중 위기가 동시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내각의 균열, 채권시장의 불안, 중국과의 단절된 외교, 그리고 관세 정책의 혼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당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정치 자산은 언제나 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자신감 있게 돌파구를 제시하고 언론과 국제사회를 압도하는 존재감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트럼프는 예고된 발표를 앞두고도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한 채 긍정적인 것이라는 모호한 표현만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더 이상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불러옵니다. 이처럼 발언 수위가 낮아지고 내각의 결정력이 약화되며 시장은 점점 트럼프의 리더십 자체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속도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빠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불확실성은 공화당 전체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마저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를 찾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돌발적이고 강경한 조치로 흐름을 바꿔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월가 역시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유약한 트럼프는 지금 전략적 숨고르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시각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치적 고립 속에 레임덕으로 몰락할지는 다음 발표의 내용과 그에 뒤따를 시장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트럼프의 다음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하나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경제 질서와 외교 균형을 다시 뒤흔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